예, 한판 승부에서는 매주 화요일수 여야 대표 의원들을 격주로 모시고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에서 묻는 시간 갖고 있죠. 오늘 이제 29일 남아서요. 오늘은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격주 한판 특집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 설 연휴 이후 처음 뵙습니다. 우리 진중권 작가님과 김성현 소장님과도 인사 나누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뭐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술만 먹었죠. 아이고, 그 대구 쪽 그 출마 의사를 접으시면서 좀 힘든 시간을 뭐 출마 의사를 접었다기보다는 예 미수에 그쳤죠. 미수에 그치시고 좀 이제 시간 정리하는 시간 좀 가지셨고. 네. 김종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뭐 그냥 평범하게 예, 보내고 주로 이제 뭐 지역 갔다가 우리 또 호남 지역을 한번 갔다 왔었어요. 예, 그래서 호남 쪽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상 대책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586 용태론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에서 아무도 안 따라주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 작가님도 이게 참 문제인데 제가 586 용태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치 교체론을 얘기하면서 예, 시스템 바꿔야 된다. 용태 같은 경우도 예, 도움은 되겠으나 그거에 그치면 안 된다. 예. 뭘 바꿔놓고 나가야지 나가기만 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예, 예, 언론은 아무래도 용태론이 좀 이렇게 관심거리가 되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 다음 날 네. 실제로 용태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본인 불출마. 네, 그러니까 물길이 음, 그쪽으로 이렇게 물꼬가 터져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뭐 또 이제 정치 교체론, 정치 개혁론 계속 얘기하면 네, 자꾸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자꾸 이 얘기만 하니까 뭐 저는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 40에 제가 청와대 대변인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예. 뭐 당장 물러나라고 해도 네, 네, 정말 그동안에 뭐 저거 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예, 뭐 책임을 지든 아니면 뭐 그냥 자연적으로 물러나든 상관이 없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하려고 했던 그 선거법 개정과 정치 개혁을 예, 그거 하겠다고 정치권에 뛰어들었는데 예, 조금이라도 좀 한 발 앞으로 좀 밀어놓고 네, 네, 가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남은 2년 동안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예. 결국 용태 미수, 개혁 미수, 집권 미수 그렇게 끝나겠네요. 용태 미수는 아니에요. 용태는 용태할 언제든지 거예요, 그럼? 완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음. 이 개혁과 교체를 예. 정치 이 시스템의 교체를 네, 네, 그 미수에 그치면 안 되고 하여간 조금이라도 진도를 나가는 이번 대선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예, 제가 그 페이스북을 그 글을 읽어본 분들은 그 용태론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자, 그 정치 교체 좀 좋다 예, 얘기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글을 읽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정치 교체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제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윤석열 후보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 답안지 수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안 읽어본 사람은 이번 선거에 불리합니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치 교체가 되려면 예, 정권 교체가 되어야 되고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집권해야죠. 제가 읽어보세요. 제가 정권 교체로는 안 됩니다. 정치 교체가 한 이유를 그러니까 한 바닥을 써놨는데 그러니까 좀 어찌됐든 한번 읽어보죠. 좀. 어찌됐든 결론은 예. 그냥 정권 교체가 되어야 된다. 예. 두 분 함께 보니까 아주 이 얘기를 한 핫하네요. 시간 좀 토론을 하면 어떨까요? 예, 뭐 그 얘기 중심으로 아니, 네. 하시면 정권 되는데. 교체나 정치 교체나 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좀 나중에 집에 황당했던 가서. 건 뭐냐면은 집에 가서 전화를 합시다. 예. 예, 진 작가님. 아니 그 뭐 김용민 의원인가? 누구요? 김용민 의원인가요? 예, 김용민 의원. 예. 네. 저는 이제 이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오히려 초선들 중에서 강경파들 네. 이분이 막 나서서 막 세대 교체하자 뭐 물러가라 뭐 이러는 분위기를 좀 띄우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 개혁이 되려면은 개혁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옛날에 소장파들이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그 소장파가 더해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 정치 교체가 되려면 네. 우리 정치권을 어지럽힌 586 운동권 건달들이 빨리 없어져야 돼요. 586 왜냐하면 검찰 출신 건달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그거는 저 다음 문제인데 이렇게 뭐냐면 얘기하면 지금까지 토론이 안 되고 건전한 지금까지 토론이. 그 이른바 과거 386 정치인들이 예. 정치권에 진입할 때 운동권 출신이라는 그 완장을 차고 안내를 받아서 들어와서 안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사실 그분들이 한 것을 잘 보면 자기들 선배들 윗선에서 그냥 전부 하청받아서 정치하다가 지금까지 와서 기득권 집단으로 되어 있고 늘 패거리 정치를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탄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이야기 나오면 또 딴 이야기 슬며시 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보여준 이 정치판의 나쁜 모습, 그것이 먼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젊은 피 수혈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전부 썩은 피가 됐으니까 그거 좀 저는 없애야죠. 이제 김정민 의원님. 58 용태론에 이제 이런 약간 불순하게 이용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예. 586 용태론이라는 이제 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 했으니까 물러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물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정치에 와서 정말 민주주의를 제대로 했느냐, 예.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느냐, 음. 이 점에서 책임 있는 자세 또는 책임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 그건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그건 저를 포함해서 특별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은 우리가 관료 출신으로 뭐 행정 경험을 가지고 정치에 기억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예.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니 예. 민주주의가 뭐냐 도대체. 민주주의가 함께 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함께 함께 가는 민주주의. 이걸 얼마나 우리가 달성했느냐. 진도를 나갔느냐. 이 점에서 사실은 우리 586, 386의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정권 교체하고 과반수하고 이거는 성과를 냈어요. 네. 그런데 이기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긴 다음에 함께 가서 뭔가를 만들어내 개혁을 해내는 게 예. 목표인데 그냥 이기는 거에서만 우리 능력을 발휘하고 그다음 알겠습니다. 능력을 못 발휘한 거죠. 예. 그래서 양극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건데 이 문제를 반성하고 이 문제를 개혁하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자는 게 정치 교체론의 핵심이고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해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김재원 의원이 그 지금 말씀하신 정치 교체 네, 이게 너무 많이 해서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잠깐만 제 얘기 네. 지금 조금만 아니야. 하고. 진짜 더 들어볼 필요가 없는 게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지금 이야기는 결국 계속 해 잡수시겠다 이 이야기네요. 민주화 운동 딴거 아니고. 세대를 지금 이제 적대하거나 바꾸는 거는 몰아내는 쪽으로 바꾸는 거는 잠깐만요. 성공했는데 그것을 네. 무슨 양극화 훼손이 이런데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겠다 이 말은 한 20년 더 해 잡수시겠다. 아니, 그 그거를 이야기군요. 민주화 운동 세대가 하는 게 아니,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누가 하든 그런 정치로 바꿔놓으면 아이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아이 그만해. 새로운 젊은 세대가 아이 그만해요. 그만해.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아이 그런 그만하라니까. 물꼬를 터야 된다. 김재현 이런 의원님 거죠. 고정하시고요. 예. 예. 다음 자, 때는 토론 뭐죠? 분위기가 아주 핫하게 돼서요. 예, 존중해 주시고. 일단은 그 올림픽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제 쇼트트랙 경기 보셨어요? 예. 저는 저 뉴스 시간에 살짝 보도되는 보셨구나. 장면 봤어요. 예, 오늘 이제 각 정치권 또 여야 후보들이 그 편파파정 비판에 대해서 많이 입장을 내셨죠.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종민 의원부터. 저도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정말 그 심각해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분노하는 네. 이게 뭐 그 심판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위기로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또 저쪽으로 핑퐁처럼 전달돼 갖고 중국 국민들도 그 저는 외교적으로 서로 문제가 되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는 큰 게 아닌데 예. 그걸 외교의 핵심은 국민들 간의 우호거든요. 그 국민들 간의 우호가 깨지는 쪽으로 이게 악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이고 특히 이제 우리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또 국민들의 이런 분노에 대해서 공감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걸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이용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선거 과정에서 예. 이게 정치적으로 비화돼서 가지 않도록 하는 걸 좀 조심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선수단이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보통 이게 뭐 판정 번복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되게 호응을 얻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성적이고 절차적으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변화를 예. 도모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런 노력들을 우리 황희 장관이 현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근데 그러면 지금 분노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데 우리 음. 김재현 의원님이 나서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시라. 전 정치적으로 이용 안 해요. 그냥. 근데 가만히 정치- 보니까 지금 무슨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그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의 유혹을 갖게 돼요. 김재현 하지 최고위원님의 마시라고. 입장만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예. 제가 안 그래도 여당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가만히 지켜봤는데 예,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노해야지. 정치적으로 그런 악용하지 당이잖아요. 말라고요. 누가 정치적으로 분노- 근데 악용하는 그거는 오늘 좋은데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논평을 말라고. 이제 예. 문재인 정부의 지난 4, 그러니까. 5년간의 친중 정책의 결과가 이거냐 이런 논평을 냈고 이런 그러니까. 논평은 적절했다고 그런 게 대표적인 보십니까? 정치적인 악용이죠. 그게 무슨 정치적인 악용이에요. 이게 바로 얕보여서 이런 일이 아유, 벌어졌다니까요. 중국에서 얕보였다. 거기 헝가리 그렇죠. 선수가 헝가리 선수도 이제 편파 판정 희생자가 됐는데 헝가리 정부도 친중 정권입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좀 하려고 말이 되는 얘기를 제가 해야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 자, 중국은 제가 이제 잠시 북경대학에서도 좀 있어봤어요. 예. 근데 그때 해필이면 2008년 8월달에 북경 하계올림픽 때였는데 그때도 약간씩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편파 판정 그때, 논란이 예, 그때 우리나라가 편파 판정 논란의 중심에 서본 적이 없어요. 소위 우리가 피해를 당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예. 저는 이제 우리가 너무 얕보이는 것 아닌가. 중국에 예, 중국이 그런 나라예요. 제가 조금 경험을 해본 나라인데 얼마나 계셨습니까? 북경에? 베이징에? 제가 왔다 갔다 뭐 중국 책도 쓰고 많이 했죠. 그러셨군요. 근데 예. 베이징 대학 그 연구학자로 음. 있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저 심판이 잘못되었다 예. 또는 저 주최 측의 농간이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뭔가 그동안에 중국 앞에서 설설 기더니 예. 그래서 우리가 얕보이니까 이런 일을 겪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 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해요. 유치하거든요. 이 정치적 선동 예를 들어가지고 김연아 씨- 고마하자는 게 정치 잠깐만요. 교체론입니다. 진 작가님 말씀하시고. 예. 예. 김연아 그때 그 금메달 뺏겼잖아요. 그때 러시아 올림픽 때. 러시아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 김동성인가? 그때 쇼트트랙에서도 뺏겼고 편파 판정은 어느 때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확대해가지고 저는 그건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갖다 바보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진중권 작가님 지도 좀 받아요 좀. 아니 근데 그리고 근데 제 근데 이야기가 다시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야기하는데요. 할 말이 없는 게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뭐 했습니까? 뭐 총선은 한일전이다, 대선은 한일전이다, 죽창가 부르고 그런 식으로 그 민족 감정 이용해 먹었던 게 그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국힘 버전이에요. 아니,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없어져야 되는 말하면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김재현 최고위원 말씀하시고 김종민 의원 말씀하실게요. 그래서 먼저 김재현 제 최고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 예. 이것이 국민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서 제대로 된 외교적인 의전을 제대로 못 받았다 할 때 예. 아니 우리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우리나라의 대표자인데 외교적으로 홀대를 받으면 네. 그게 우리의 자존심 문제라는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유독 문재인 정부가 그게 심했어요. 그러면서도 끽소리 한번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원래 그런 나라예요. 좀 심해요. 최고위원님 근데 말씀 아까 전에 베이징 네. 올림픽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하시고 팩트체크만 좀 살짝 드리면 2008년이었죠.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보고 제가 정말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부채춤을 한복을 입고 나와서 중국 사람들이 추더라고. 이게 자기들 문화라고. 이게 조선족 문화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부채춤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1954년이거든요. 해방 이후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중국 사람들이 가져다가 자기 문화인 것처럼 하면서 한국을 속국으로 여기려는 그 당시에는 동북공정의 말기까지 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항의를 못했어요. 지금은 한복 입은 사람 하나 나온 거 가지고 문재인 정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친중이라고 말을 하지만 국민의힘 자체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춤조차도 거기서 자기들이 하면서 소수민족이 하는 춤이라고 아니, 했던 것도 아니 그뿐만 그냥 아니고 넘어왔던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강릉 단오제를 뭐 유네스코에 등재했다고 중국이 항의하고 그런 일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제 이야기는 그걸 지금 논란을 벌이고 하자는 게 아니고 예. 다만 최근에 와서 얕잡아 보인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까지 최근에 와서 얕잡아 유독 보였던 것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잠깐 그때는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국민들이 마무리 짧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김종인 네. 의원님. 아니 지금 많이 끼어드셨으니까. 근데 그때는 국민들이 그렇게 우리가 중국에 얕잡아 보인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중국과 너무 가까워진다고 비판한 것은 있었어도 이렇게 중국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저는 이 문제는 실제로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네, 지금 김종민 의원님. 이거 정치적인 악용을 문제 삼고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김재현 의원님 같은 이런 케이스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김재현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예. 겁니다. 그 심판 판정을 했던 네. 그 심판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어요?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심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 분노의 물기를 예. 이 불길을 대한민국 정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억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분노해야 될 거는 그 불공정한 판결이고 예. 그 스포츠맨십의 이탈 또 스포츠 붕괴 또 이거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그 올림픽위원회 예. 이거에 대해서 국제적인 분노와 공감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예. 근데 대한민국의 김재현 그다음에 윤석열 뭐 국민의힘 이런 유력 정치인들이 아 이거 문재인 정부 탓이야? 라고 불길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국제적으로 얼마나 바보같이 보이겠어요. 저는 이런 짓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 문제에 대해서 항의해야죠. 우리 예, 분노해야 되고 아니,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잠깐만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거 이제 뭐 비판하지 정치적으로 않고 위험합니까? 대통령에 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특정 국가에 대한 반대 감정이나 이런 것을 언급할 수는 없다. 윤 후보는 직접적으로 네. 이제 이 부분을 말한 적은 없고 이게 국민의힘 적절하다고 보거든. 이 입장이 적절하다고 보고 당도 거기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그런 논평 내면 이거 모자라 후보하고 다르게 가네, 보여요. 진짜 모자라 보여요. 후보 이 입장이 사람도 이런 도대체 아니, 논리 구조가 저는 제 어떻게 돼 있나 개인적인 입장을 머릿속에. 얘기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바보도 아이고, 아니고 최고위원이 국민이 예. 바보가 아닙니다. 당에서 그런 네. 논평이 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야기가 예. 중국이 저렇게 하면 네. 그 현장 대응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것은 정부가 좀 해주고 다만 아니 중국 측의 분노를 우리가 좀 집결을 해야지 그걸 왜 우리 한국 정부로 끌고 옵니까 그거를 참. 좀 반성 좀 하세요. 지금까지 맨날 죽창가나 부르는 아니 그런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화인민공화국 사열 때까지 오르는 거 아닙니까? 한국 전쟁 때 우리 쳐들어온 군대인데 알겠습니다. 예, 중국 말이 됩니까 지금? 베이징 요새 올림픽은 진 작가님 지도를 잘 안 받으시나 왜? 아니 그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고요. 같은 그러면서 문제죠. 그거보다 더한 부력이 어디 지금 있습니까? 우리를 그러면서 우리 잠깐만요. 국민들이 예. 이렇게 음. 중국에 대해서 자존심 상했던 적이 있나요? 제가 봐서는요 오히려 더 문제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뭐 이 그거 이슈는 이용하시면 안 되죠. 저는 알겠습니다. 이용하지 지금. 않아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제 이용하고 생각이 계시는 그런데 거죠. 어떡하라고. 정치적으로 예. 이용하면 더 자존심 상해집니다. 그럼 그 생각이 그러시면 그 생각 바꾸세요. 예, 자, 올림픽은 왜 아직 지금 끝나지 그걸 않았으니까요. 바꿔야 되죠? 예, 또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정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11일 금요일인가요? 이제 사자 TV 토론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 사자 TV 토론도 뭔가 좀 성사하기까지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을 겪고 왔습니다. 토론회 정하는 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김재현 최고위원님부터 좀 말씀 주세요. 그 토론을 지난번에 거치면서 예. 그 윤석열 후보는 사실 토론에서 상당히 선전했다는 네,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을 받아내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어요. 토론 그리고 자체가? 예, 예. 토론의 구조 자체도 문제였고 또 무슨 저 동문서답을 넘어서서 아예 묻는 그 상황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서 피해가도 그것을 토론이 제대로 국민들 앞에서 후보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후보자의 진정성이 어떤 것인지 후보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해명하는 기회가 되는 것인지도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국민들이 보기에 후보자가 제대로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입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힐 수 있게 좀 하자는 생각이 강해요. 예, 그런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토론 과정에서 뭐 빚어진 문제를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좀 덜 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김종민 저는 참 의원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지금 우리가 선거를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만 벌써 이제 87년 이후에 지금 7번, 8번째고 국회의원 선거 각자 해보잖아요.
TV 토론을 뭐 수십 번을 합니다. 네. 다 경험을 해요. TV 토론으로 대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다 압니다. 예. TV 토론이라는 게요. 웬만큼 정말 부적격 후보가 아니면 토론장 나가서 저 사람 찍으면 안 되겠다. 예. 이런 뭐 대대적인 여론이 안 만들어집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오시라. TV 토론은 예. 유불리 문제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예. 국민에 대한 예의 문제예요. 음. 얼마나 자기를 노출시킬 각오가 돼 있고 책임 있는 자세가 돼 있느냐의 문제지. 예. 이것 때문에 표가 줄고 늘고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나는 왜 TV 토론이 소극적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TV 토론 갖고 그걸로 승패 갈라지지 않아요. 근데 사실 국민들한테 예의를 좀 지켜야 됩니다. TV 김재현 토론에서 최고위원? 무슨 뭐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무능한지 밝히겠다. 또 TV 토론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겠다라고 사실은 계속 그건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공방 수준을 하는 이야기를- 얘기죠.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좀 가만히 있어봐요. 뭐 사실인 것처럼 가만히 얘기하시고. 좀 예, 얘기해봐요. 예. 김재현 총리 말씀하세요. 그건 예. 언론에 많이 나온 것이 민주당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적인 승기를 잡겠다 이런 이야기가 막 계속 흘러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좀 우스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TV 토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거기다가 더 나가서 사실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뭐 대장동 사건이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진 문제가 많으니까 예. 1대1 토론을 통해서 한번 밝혀보자 하니까 별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다 들면서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자 토론이라는 것이 그것이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니까 우리가 사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16번이나 TV 토론을 해봤는데 경선 과정에서 예, 그런 좀 문제시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 겉으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뭐 토론에 응할 것 같이 또는 토론을 통해서 뭘 좀 잘할 것 같이 하면서 실무적으로 협상에 들어가거나 내용에 가면 항상 있잖아요. 예. 도망가기 바빴고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도망만 갔잖아요. 그래서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토론에 나오라 이런 이야기는 정말 이불 속에서 활개치는 분 같아요. 그냥 제대로 토론 국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 토론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좀 객관적일 것 같은데요. 네, 진 그 작가님.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 측이에요.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계속 룰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거든요. 저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는 말이죠.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에요. 국민 앞에서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매번 이상하게 꼬고 모든 사람들 다 모든 후보들이 다 찬성하는 날짜에 못하고 며칠 미루고 이거 보면서 국민들은 화가 나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책임을 갖다 저쪽에 넘기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네, 토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기든 안 하든 국민들은 예.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토론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또 국민들 앞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얘기하느냐 그걸 그렇죠. 보고 싶어하는 게 공개를 국민들의 해야죠. 마음인데 예. 자꾸 룰 가지고 싸우고 이러면서 뺀다는 느낌을 주니까 이게 좀 짜증이 나거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투표를 못하지 않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신감을 갖고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장점이 갖고 있어요, 보면. 자신감 갖고 토론을 하죠. 근데 예. 토론 과정에 임하는 입장에서 네. 국민들께서 보다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예. 계속 거기에 뭐 연막을 씌우려고 하고 하니까 반대할 수 있죠. 그거는 다 저기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모든 보면- 국민들은 예. 좀 그 윤석열 후보가 빼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예, 진 작가님 실제로 그만하시고 그렇고. 김 소장님. 그거는요 생각을 바꾸세요. 아까 중국처럼. 정말 김 소장님.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사실 우려하게 자체는 되는 잠깐만, 것은 잠깐만요. 예, 기자협회가 좌편향이다. 그리고 또 JTBC가 좌편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언론의 책임을 그러니까 언론 쪽에 책임을 지고 이게 이 토론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상황. 근데 JTBC 같은 경우는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의 타블렛 PC를 밝힌 것은 있지만 최순실 씨의 타블렛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좌파로 그 언론을 그렇게 규정을 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계속 공격해 오셨던 언론의 자유를 지키자라는 포인트에선 좀 많이 벗어나신 게 아닌가 하는 게 제가 아쉽더라고요. 손석희 씨는 말이죠. 손석희 씨 보고 편파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대한민국 언론인 전체 중에서 신뢰성 1위거든요. 이런 분을 편파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편파적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예, 황상무 단장이 이제 재발 방지하고 약속하고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노론을 그런 하지 분을 갖다 않도록 칼바에 하고요. 들이면 안 되죠. 네, 이게 11일 엉망이 되는 네, 저는 이제 네. 윤석열 후보는 네.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런 분위기 같아요. 맞아요. 뭐 본인이 특별하게 뭘 주장하는 것 같지 않은데 주변에 요거 의사결정하시는 참모분들이 김재현 의원님이 뭐 좀 계시면 얘기 좀 하세요 좀. 이거는 우리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에 대해 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토론을 안 하고 토론을 피해 다니는 거는 서로 지금 신경전하는 게 피하지 아니라 않는다니까요.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아니, 도망가는 거예요. 경선도 토론 정말로 16번이나 잘못된 했잖아요. 근데 대선 토론을 예. 피하지 않는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말씀하실게요. 자꾸 네네. 토론을 피한다고 하는데 네. 공정한 토론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토론을 뭐 방법이나 절차나 그런 것을 두고 토론을 지금 피한다든지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 김 의원님 JTBC 나가시죠 방송에. 저 얼마 전에 잘렸어요. 잘렸어요? 그래서 좌파 알겠습니다. 방송으로 지금 아니에요. 그 몰아가는 거. 자, 격조 한판 특집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토론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배우자 이슈 문제 해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토론회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그 양 후보의 배우자 이슈 문제는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부터. 근데 뭐 사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예. 남편한테 부인 문제를 추궁하기가 그게 뭐 꼭 저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제 보니까 이건 너무 심한 범죄가 드러난 것 같아요. 이건 아마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대장동 사건에 필적하는 그런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를 보면 이거는 단순히 뭐 과잉 의존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의존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 범죄예요. 뭐 예를 들어 소고기를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집으로 갖고 왔다. 그럼 소고기 착복 사건이죠.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이게 이제 그 공무원들에게 그 직무상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가 같이 성립되는 네. 단순 자범 수준의 형사범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일이고 더 나가서 이거 법인카드 사용한 거 전부 찾아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조선시대 때 해경국 마마가 무슨 궁녀한테 일 시키듯이 이 7급 공무원을 몸종 부리듯이 부린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봐요. 네, 김종민 의원님. 저는 이제 지금 우리 김혜경 여사 관련된 최근에 이 몇 가지 문제들은 뭐 별로 저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저는 후보나 또 당사자도 얘기했듯이 예. 이건 100번 잘못한 일이고 음.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철저하게 감사하든 수사든 사실 확인을 해서 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사실 나오면 거기에 합당하게 전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논쟁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 가운데 보면 사실관계가 좀 어긋나거나 과장되거나 또 정치적 공격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밝혀진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논쟁해서 무슨 뭐 좀 정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예.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고 좀 조사를 하거나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고요. 저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도 이 얘기를 뭐 TV 토론때 자주 안 한 이유가 네. 사실 두 분 후보가 가족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문제나 구설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두 후보 모두. 이 문제가 예. 물론 뭐 계속 새로운 팩트가 나오곤 있긴 하지만 그리고 예. 지금 저쪽 윤석열 후보 가족도 어제 또 새로운 팩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거 뭐 최순실 씨하고 뭐가 연관돼 있는 회사가 또 나오고 또 뭐가 자꾸 이제 사건이 나와요. 예. 근데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한 6개월 동안 되게 많이 판단을 하신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은
어느 쪽에 흠이 더 많느냐 가지고 이번에 투표를 하시는 것보다는 양쪽의 장점 중에 누구 장점이 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까 이거 가지고 투표를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검증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게 메인이 되면 이 대선의 의사결정 국민들의 판단이 그걸 중심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전망은. 그래서 저는 그건 그대로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예. 그거대로 하되 이 두 사람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이유에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 논쟁 이런 것들이 TV 토론에서는 아마 달라져야겠다.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근데 김재현 이제 최고위원. 한번 저 간략하게 돌이켜 보면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 주가 조작의 전준이 주가 조작 사범인이 구속해야 되느니 또는 뭐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에서 그 후원금을 받은 것이 뇌물이라느니 하면서 국가기관인 검찰을 동원해서 1년 넘게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곧 잡아갈 듯이 온갖 언론기관까지 총동원되어서 공격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심지어 사적인 대화까지 그것을 몰래 녹음해서 또 그 공영방송에서 전 국민에게 틀었잖아요. 예. 그래 놓고 결국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면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죠? 사과도 안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그 이재명 후보자의 부인 김혜경 씨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해요. 예. 제가 이것을 뭐 윤석열 후보자가 TV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지 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면서 좀 이게 이제 드디어 이재명 캠프도 좀 문제가 많아졌구나 느낀 것이 그 제사상을 7급 공무원에게 제사상을 보고 했다는 것이 그 요즘 범죄자들이 많이 쓰는 그 텔레그램 거기 캡처 화면을 보니까 과일 사과배 거기에다가 밤을 깠어요. 그리고 황태포 그리고 전 이렇게 해서 이걸 포장을 해서 댁에 갖다 드리고 그날이 또 기일이 맞고요. 그랬는데 거기 해명이 웃겨요. 해명이 이건 김혜경 씨가 시킨 게 아니고 예. 이재명 후보자가 직접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고 돈을 줬다는 거죠. 뭐 돈 준 거는 제가 모르겠고 근데 이게 이제 공무원에게 의무가 없는 일 시킨 거잖아요. 명백하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다가 강요죄예요. 강요 미수죄로만 가지고도 구속했던 게 이 정권이잖아요. 예. 물론 무죄가 났지만 채널의 기자. 이런 해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이걸 뭐 단순히 과잉 의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지금 문제가 심각한 이것을 뭐 도덕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런 행위가 금지된 지가 오래됐어요. 예. 그런데도 이것을 뭐 그동안의 관행이고 좀 미안하고 사과하고 또는 뭐 문제가 되니까 감찰에 넘어가고 그럴 게 아니라고요. 이거보다 훨씬 적은 그 공감병이 공감병한테 감따라고 했다고 뭐 그런 몇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육군 사성 장군을 수갑채워서 구속했던 정권이잖아요. 다 무죄가 났지만 저는 이런 지금 그 심각한 판단을 하지 않고 예. 이것을 과잉 의존이니 뭐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려는 것이 이 이재명 후보의 현실 인식이라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소도둑이 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카드 사용 내역 다 조사하면 이미 소도둑이 아니고 소떼 도둑이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좀 한 말씀 김정민 드릴까요? 의원님. 예. 저는 이제 뭐 황제 의전이다 무슨 뭐 변명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후보나 당사자가 그거를 무슨 뭐 변명한다 미온적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위험한 거 지금 문제가 되는 걸 뭐라고 보냐면 네. 뭐 상대방 후보에 이제 흠이 생겼으니까 공격하는 건 뭐 있을 수 있어요 선거 때. 예. 근데 뭐 공격하고 싶으면 그냥 공격을 하면 돼요. 예.
근데 그걸 기회로 해서 자기의 흠을 아닌 것처럼 덮는 거 이건 정말 안 돼요. 국민들한테 양쪽 흠이 있으면 있는 대로 흠을 국민들이 판단하게 국민들에게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숨기지 말고. 근데 지금 우리 김지원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그쪽 그렇게 뭐 문제가 많다 해놓고 우리 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니들 우리 괴롭혔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그 김건희 씨 그 코바나 컨텐츠 이런 게 수사가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지금 아이고, 한 1년, 아이고, 2년 그만해, 동안에 아니, 제대로 잠시만요. 수사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예.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뭐 그런 위압 이런 것들이 작용돼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스스로 좀 흠이 있고 이런 거는 좀 인정도 하고 예. 미안하다고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쪽 잘못 나오면은 그거 그냥 그 핑계 삼아서 예. 자기 잘못은 또 내로남불하고 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흠이 있는 건 있는 대로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진 제가 작가님. 그 후보하고 후보자 부인께서 사과를 했다 그러는데 사과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책임 없다라는 거예요. 저 밑에 사람한테 책임을 다 넘기거든요. 배모 비서관한테. 아니, 그건 몰랐다라는 아니에요. 그건 건데 정확하게 그건 다시 보세요. 예를 그렇진 근데 않아요. 아니 뭐 쇠고기가 배달되고 그다음에 속옷이 오고 그다음에 뭡니까 냉장고가 정리돼 있는데 나는 몰랐다. 그리고 아니 뭐 텔레파시가 있습니까? 아들이 퇴원하는데 이렇게 텔레파시 받아가지고 배모고야 하더니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 그 책임을 회피하기를 후보가 하기 불찰이라고 위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사자도 자기가 문제를 알고 아니요. 했다고 얘기했죠.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몰랐다. 과잉 충성을 한 것이다. 그러면 그 책임 회피를 하는 가운데서 거짓 해명을 하고 거짓 해명을 할 때마다 이게 거짓심이 자꾸 드러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사과가 아니다. 이건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고 사과는 신용만 냈다라고 봅니다. 이건 문제죠. 근데 이제 우리 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약간 언론에 전달되면서 교육 좀 어떤- 받아요. 어떤 잠깐만요. 교육 김재현 받으라고 최고위원님. 해놓고는. 후보나 당사자가 했던 얘기가 예. 언론에서나 아니면 뭐 당에서 이제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덧붙여진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마치 후보자 얘기처럼 전달되는데 후보나 당사자는 분명히 이거를 그러니까 공모를 해야 될 사람을 이런 사적인 일에 쓴 거에 대해서 불찰이었고 그때 좀 일종의 이제 뭐 잘못을 했다. 예. 그리고 그걸 어떻게 모르고 이 사람이 공무원인지 모르고 시켰다는 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거고 예. 그게 이제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느낀 거지. 그거를 무슨 나는 모르게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호르몬제 해명 같은 거 한번 보세요. 호르몬제 해명을 거짓말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거짓말을 배모 씨가 거짓말을 하는데 후보자 부인이 만약에 자기가 진짜 사실 자기가 먹은 약이잖아요. 자기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명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 그래서 거죠. 사실관계를 그리고 하나씩 다 확인을 지금-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 김이상궁입니까? 그 예, 사모님 알겠습니다. 먹을 약을 한 달간 자기가 먹어보고 안전하니까 6개월치? 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지금 이거는 변명하거나 예. 덮고 가는 거는 전 옳지 근데- 않다고 보고 우리 근데 당에서도 방금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 자꾸 어떻게 보면 좀 방어해 보려. 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있는 대로 사실 나오는 대로 밝히고 인정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알겠습니다. 자세를 가져야지. 예. 여기까지 우리 캠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캠프에서 거짓말로 해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셔야지 제대로 된 사과가 그리고 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사이의 사이라고. 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그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그게 거를 아니고요. 얘기한 건데 그게 아니고 마치 이 사태를 변호사-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 변호사 아니에요? 할 때부터 같이 있던 배모 사무관과 김혜경 씨와 또 배모 사무관과 이재명 후보 사이 관계예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사이 이야기라고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벌써 그러니까 자꾸 왜곡시키지 그게 벌써 마시라니까요. 왜곡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일을 어떤 공직자가 시킨 거를 몰랐다. 내가 모르는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건 명백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고요. 5급, 7급 공무원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미처 몰랐던 일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건데 저는 몰랐다, 내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시간이 그건. 10분 남아서요. 두 분은 한 자리에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대선의 중요한 이슈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단일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슈 굉장히 요즘 또 정치권에 큰 화두고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굉장히 적극적이시잖아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단일화를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아무런 무리 없이 단일화에 이룰 수 있다면 필승 카드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그 상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상대는 후보. 굉장히 좀 그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힘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전례에 비춰보면 그런 후보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단일화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단일화 국면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안철수 후보님도 사실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한 분이고 그렇죠. 또 정권 교체를 직접 목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 그러한 미래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단일화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훌륭한 일인데 지금 단일화 합시다 해서 협상하자 해서 뭐 무슨 경선을 해보자 룰 싸움하고 지분 싸움하고 이러다가는요 이건 망한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번 주말 이전에 11일이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안 후보가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 했으면 왜 11일이 나오는 겁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는 그러세요? 6월 9일 선거일 전까지라도 뭐 하루 전이라도 3월 9일. 단일화가 이제 힘을 합쳐서 그 정권 교체의 대열에 함께 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런 필요는 있다고 봐요. 3월 8일 하루 전이라도 가능하다. 그렇죠. 단일화는. 왜냐하면 요즘처럼 그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예. 정보가 유통되는 시대에 그 밤중이라도 단일화가 되면 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예. 그 기뻐하겠어요. 민주당이 그건 저는 필요하다고 이제 봐요. 그 이준석 대표나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안철수 후보를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좀 무시하고 사실 단일화하자는 게 아니고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식의 단일화는 안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안철수 후보한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가지 않은 길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원래. 예.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냥 보복하고 싶으면 그러면 정권 교체 단일화로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 내용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냥 보복이에요. 문재인 정부 혼내주겠다. 딱 이겁니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무슨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 보복하는 게 안철수 정치의 목적이면 전 정권 교체 단일화, 윤석열 단일화로 하시고 만약에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 싶다.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 싶다. 정치 교체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재명 또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이 이 점에서 새롭게 반성하고 정말 새로운 국민 통합의 정치를 바꾸겠다. 예. 그런 정치 교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열고 정치를 교체하고 싶으면 안철수 정치 원래 목적이 새 정치 아닙니까? 예. 그 새 정치를 하고 싶으면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고민해 보셔라. 저는 이재명 그렇게 후보의 얘기하고 후보 싶습니다. 단일화.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안철수 후보를 진지하게 만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후보 단일화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에 이겨서 후보를 단일화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일화해서 뭐를 지향할 거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혼내주자. 이게 목적이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렇지 말고 정치 바꿔보자. 우리 개헌도 하고 권력구조도 바꾸고 선거법도 바꾸고 해서 대한민국 정치판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좀 민주당과 단일화를 윤석열 해야 된다고 후보와 단일화하면 정치권 바꾸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왜 어렵냐면요. 예. 저쪽은 예. 일단 집권하면 예. 문재인 정부 혼내주는 에너지가 적어도 한 2, 3년은 갈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결집시킨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긴 거예요. 아무리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사람들의 에너지가 당에서 그렇게 김재원 의원 같은 분들이 딱 그걸 또 몰고 갈 거야. 그러면 지금 2, 3년 동안은 또 보복과 대결과 접대의 정치 이런 대결 정치가 대한민국을 또 균열시킨단 말이에요. 그러실 거기서 겁니까? 새 정치 어렵습니다. 김재현 의원님 그러실 말씀하세요. 겁니까? 오늘 보니까 좀 저녁을 잘못 드셨는지 이상하네요. 근데 사실 이런 거죠.
저는 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누군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뭐 보복을 하라는데 문재인 정권이 뭘 했길래 보복을 합니까? 이게 완전히 그 민주당 내부 사람들이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못 얻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른바 친문 핵심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마지막 그 수단이 뭐냐면 이제 공갈 작전이에요. 즉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문재인 그 복수할 테니까 그러면 재미없어요. 그냥 이재명 찍으세요. 이런 식으로 어린애들한테 쓰는 그런 장난을 다 지금 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하다가 별 소리를 다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자,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오늘 이제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 말씀하세요. 네. 그 단일화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 뭐 단일화니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요. 그냥 재뿌리려고 하는 이야기지. 예. 아니 안철수 후보가 그만큼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예. 후보 같이 정치를 교체하자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정치 교체니 뭐니 하는 이야기는 586 정치 건달들이 더 해먹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쏟겠어요 그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정치 교체가 안 된다니까. 지금 자꾸 이야기가 생각이 없어. 이게. 그게 아니고 지금 정치 교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운동권 건달들의 그 정치 생명 연장하겠다는 이야기만 더 하는 것 같고 저는요 그게 아니고 예. 진짜 정치를 교체하려면요 제발 이 정권 교체부터 하고 난 다음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무슨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최재천 의원이 만났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논의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또 있던데 제가 김종인 위원장께 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안철수 대표 만난 적 없대요. 네. 그리고 그건 사실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퍼뜨리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예. 목적이 있는 분들 같고 저는 그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 문제를 생각한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의 열망을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면 했지 예.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김정민 의원님. 저는 하여간 잠깐만 아, 하나만 예.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새 인사를 드리려고 안철수 후보께서 김종인 박사를 만났다 이렇게 국민의당이 발표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시죠? 연초에 새해 인사차 찾아온 거는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 예, 아니다.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만난 다음에 안철수 후보를 최재천 전 의원과 함께 만나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고 그걸 아니, 저는 이런 사실관계가 김정민이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아니요, 왜냐면 국민의당이 오늘 공지를 했는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시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그래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새해 인사를 만난 건 하러 간 거지 사실인데 뭐. 내용 자체가 사실이 내용 아니다. 자체가 무슨 자, 김종민 이런 의원님. 그것도 전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나서 네. 이 문제는 진짜 안철수 후보나 또 우리 국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윤석열과 오로지 문재인 정부 혼내주기 위해서 단일화하는 게 과연 안철수가 주장해왔고 지금까지 정치를 했던 이 새로운 정치로 가는 길이냐. 지금 윤석열 후보의 말, 윤석열 후보의 식견, 준비 정도 이걸 보시면 안철수 후보가 판단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고 단순한 정권은 어차피 5년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예. 당이 같은 당이라고 해서 그 전임자의 정부나 이렇게 개성되질 않아요. 문제는 정권은 지금까지 7번 바뀌었는데 정치가 안 바뀌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걸 한번 해볼 거냐. 안철수가 사실은 왜 그 안랩하다가 벤처하다가 IT 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 단순히 정권 잡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또는 정권 정치해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새로운 정치 때문에 온 건데 그렇다면 이 발언 짧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예. 그동안의 고민들 또는 자기 갖고 있는 개혁안을 내놓고 예. 한번 얘기를 해보고 국민적인 어떤 공론을 합의를 모아나가는 것도 저는 새 정치로 가는 중요한 길이다. 아니 근데 민주당이 180석이나 가지고 대통령께서
지방 권력도 전부 장악하고 완전히 일당 독주를 해오셨는데 지금까지는 정치 왜 안 바꾸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해야 돼요. 안철수 쪽 손을 해야 빌려서 하려고 실효성 합니까? 있는 개혁안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 이분들이 저 민주당 이분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저는 안철수 후보가 거짓말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아마 적어도 이 정도는 능히 알지 않을까. 너무 안철수 후보 또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만큼 등골 빼먹었으면 됐지. 근데 우리 앵커님 한 달 동안 앞으로 30일 더 지켜보십시오. 예. 과연 국민의힘이 정치 개혁을 아이고 그만해요. 강하게 하느냐,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새 정치에 대한 선택이 저는 마무리해 영향을 주십시오.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김재현님 20초 듣고 그 마무리할게요. 정치 개혁 한다고 심상정 정의당 속여가지고 그 연동형 비례제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통과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게 좀 하지 말고 그만하세요. 예, 앞으로 자. 남은 한 달 동안 정치 좀 조치하기 위해서 그만하세요. 좀 힘을 좀 써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오늘 격주 한판 특집으로 모셨습니다. 매주 그 엇갈려서 오시는 분들인데 오늘 처음으로 함께 모셨는데 굉장히 뜨겁고 듣는 저희들은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모시면 좋겠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